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뜨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맛있게 밴쿠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멋진 벤치버를 위한 일상공감 자기계발 경제교육 팟캐스트 밴쿠버 사는 수지큐.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생활 8년차 밴쿠버 생활 3년차 자기계발에 미쳐있고 오븐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10년 뒤에는 꼭 밴쿠버의 그림 같은 집을 사는 게 꿈인 밴쿠버 사는 수지큐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에 미뤄뒀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나른한 주말에 고구마 남친 때문에 빡쳐서 술 한잔하고 싶을 때 혹은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은 것 같이 외로울 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편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사는 수지큐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수지큐고요. 이 팟캐스트는요. 오늘도 캐나다 밴쿠버 어딘가에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꿈과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는 7만 벤치버를 위한 일상공감 자기계발 경제교육 팟캐스트입니다. 저와 함께 10년 뒤 밴쿠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바른 마인셋, honesty, integrity, professionalism, appreciation, and compassion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쿠버 사는 수지큐. 오늘은 저번 에피소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다뤘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인 what, why, 그리고 how를 저의 꿈인 내 집 장만에 적용해서 대답해보는 시간, 그리고 액션 플랜을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영어로는 실제로 배운 원리를 적용하는 책을 workbook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익힘책 그 정도의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고요. 이 목표를 세울 때는 일정 기간 이후에 이 목표 달성을 성공 또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게 또는 얼마나 달성했는지 수치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아니면 이루는 과정에서 나에게 생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눈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고 온몸으로 상상하고 느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굳이 이 목표를 왜 달성해야 하는가 였고요. 지금 이 현재의 편안한 상태에 있는 나의 행동과 습관을 아주 불편하게 바꿔야 될 정도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봄으로써 내가 과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그저 그런 바람이나 소망인지를 자각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도대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조사해보고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방법을 따라서 나만의 액션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내 집 장만의 꿈을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저의 목표는요, 10년 안에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꿈인데요. 사실 이 10년 안에 내 집 장만이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10년 안에 내 집 장만이라는 막연한 꿈을 나는 2030년도 안에 메트로 밴쿠버 지역 어딘가에 한 2밀리언 정도의 가격에 집을 살 거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오늘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계획이죠. 먼저 10년이라는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고요. 2밀리언짜리 집을 사려면 총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한 달에 모아야 되는 돈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또 10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이자율은 얼마일지 인플레이션은 얼마일지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꿈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한 달에 진짜 얼마를 벌어야 하고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등등등 이것저것 다양한 팩터들을 생각하다 보면 진짜 감도 하나도 안 잡히고 벌써부터 너무 지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어떻게 내 목표를 달성하지?" 하고 how를 이야기할 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내가 밟아야 되는 스텝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꿈으로 가기 전에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변수들이 우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저런 변수들을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목표 설정, 액션 플랜 짜기, 실행하기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과감히 생략하고 처음에는 핵심에만 집중한 다음에 차차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씩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변형하면 돼요. 하다 보면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액션 플랜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만 쓰는 데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1.5 밀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부동산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등등 뭐 이런 거 다 해서 10년 뒤에 내가 이 집을 사려는데 2 밀리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뒤에 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자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구체적인 계획이 되고 또 10년 뒤에는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훨씬 동기부여도 되고 일석이조죠. 어쨌든 전체 집값 2 밀리언에서 보통 은행에서 80% 정도는 빌리고요. 이걸 몰기지라고 하죠. 내 돈을 최소 20% 정도는 내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과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돈을 추가로 15% 정도 더해서 총 2 밀리언에서 35% 정도에 해당하는 70만 불을 10년 안에 모으자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의 막연한 꿈이었던 10년 안에 내 집 장만의 꿈은요. 나는 2030년도에 메트로 밴쿠버 지역 어딘가에 2 밀리언 정도 가격의 집을 살 거야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나는 10년 안에 70만 불을 모을 거야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내가 굳이 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가? 내 집 장만의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꿈을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이 꿈과 목표에 집착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맨 처음 캐나다에서 파일럿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에어 캐나다 파일럿이 돼서 파일럿 유니폼을 멋지게 딱 입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를 타면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플라이트 어텐던트 분이 우리 부모님을 1등석으로 모시고 반짝반짝 은식기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부모님은 편안하게 다리를 쭉 펴고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하는 그 그림. 그리고 도착하면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저 스스로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 캐나다라는 멋진 나라를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저의 부모님은요. 두 분 다 가난한 환경에서 고등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라셨지만 두 분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지금까지 사치라는 걸 모르고 오직 우리 셋 딸을 멋지게 키워나는 데만 인생을 헌신하신 그런 정말 멋진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20대 때 호주, 뉴질랜드, 몽골, 인도 등 세상 방방 곳곳을 혼자 싸돌아다닐 때 우리 부모님은 여권조차 없으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한국을 벗어나 다채로운 색깔과 언어와 자연과 문화로 가득 찬 멋지고 신나는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몇 년 뒤에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면 이제 그 꿈은 곧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는 부모님이 은퇴하고 놀러 오시면 한 달 푹 편하게 지낼 그런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제 조카들한테 캐나다 이모가 되어서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니네 가족, 거기다가 제 동생까지 다 같이 캐나다 우리 집, 내 집 뒷마당에서 함께 고기를 굽고 소주를 한잔 하면서 즐겁게 함께 저녁을 먹는 상상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런스는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고, 아빠는 캐나다의 청량한 밤 공기를 만끽하시면서 소주를 한 잔 딱 걸치시고, 엄마는 뒷마당에 뭘 심을까 생각하면서 쌈을 싸서 아빠 입에 넣어주시고, 언니랑 형부는 우리 시우 캐나다로 유학가 되겠네 하면서 집 구경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제 동생과 아마 제 미래의 동생 남편은 테란스랑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막 나누면서 테란스가 구운 고기를 식탁으로 나르고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 두 조카는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니고, 저는 이 행복한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밤하늘에 감사하고 있고, 이런 행복한 그림이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만으로 동기부여가 팍팍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보는 저희 스케줄러에 이런 비슷한 느낌의 사진들을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향해 매일매일 충실히 살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관한 고민입니다. 자, 10년 동안 70만 불을 모으는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나의 인컴, 그러니까 총 소득을 늘리고, 두 번째, 나의 expense,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서 인컴에서 expense를 뺀 나의 세이빙을 극대화시키고, 세 번째, 이 세이빙을 한 연 10에서 11%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이 빨리 부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참 쉽죠? 그럼 세 번째 투자 방법은 차차 배워가도록 하고, 그냥 연수익 한 11%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어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3%라 치고,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때문에 매년 돈의 가치가 3%씩 떨어져서 결국 1년에 총 수익률이 한 8%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10년 뒤에 70만 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구글에 Savings Goal Calculator 검색을 해서 숫자를 막 이것저것 넣어본 결과, 제가 오늘부터 당장 4,000불씩 매달 따박따박 10년 동안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이 매년 8%의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년 뒤에 총 74만 불을 모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한 달에 4,000불 저축.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목표가 뭐고, 내가 왜 이걸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봤으니, 그럼 이제 현재 내가 이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지 현실을 자각하는 현실 자각 타임을 가져야겠죠? 현실과 목표의 간격이 얼마나 먼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이 간격은 너무 멀어도 안 좋고 너무 가까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좀 재미가 없고, 목표를 이뤘을 때 성과도 그렇게 별로 눈에 안 보이겠죠. 반대로 간격이 너무 크면 처음부터 막 쫄아서 막상 시작할 엄두조차 안 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만약 다이어트하는 목표가 2kg 감량이면 뭐 2kg 뺀다고 뭐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그쵸? 한 끼 안 먹어도 2kg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20kg 감량을 목표로 잡으면 또 이건 좀 너무 하기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거는 개개인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 스윗 스팟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실과 목표의 간격이 좀 멀면 멀수록 좀 재미있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니까. 저 변태인가요? 아무튼 현실 자각 타임으로 돌아와서 현재 제 한 달 월급은 2,400불이고요. 생활비로 약 1,400불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파일럿이라고 다 돈을 억소리 나는 게 버는 게 아닙니다.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늘어나는 시스템이라서 에어 캐나다 기장 정도가 되어야 억소리 나게 벌고요. 처음 이제 막 직장을 잡아서 경력을 쌓아가는 저 같은 레벨의 파일럿의 경우는 보통 연봉이 2-3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후후.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통 월급은 페이첵으로 나오니까 딱딱 돈이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 보이는데 생활비는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달은 좀 더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좀 덜 쓰고 어떤 달은 생각지도 않은데도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보통 퍼스널 파이낸스 하는 분들이 돈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자기 돈을 트래킹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 쓰라는 말이죠. 근데 저처럼 사실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라고 하면 진짜 귀찮고 너무 짜증나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저도 제가 쓰는 지출 다 일일이 적어서 기록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상황까지 오는데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가계부를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트래킹을 하는 목적이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 1년 전에 코스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지출을 이 신용카드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뭐 핸폰 비용이나 다달이 내는 핸드폰 앱 비용 이런 것도 여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캐시는 웬만하면 안 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쓴 모든 지출 내역이 이 신용카드 청구서에 오잖아요. 그중에서 예상치 않았는데 사용된 지출 금액은 전체 지출에서 뺀 다음에 4개월 동안의 지출을 평균값을 냈어요. 결국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한 달 평균 얼마나 쓰느냐 이게 목표니까. 그래서 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2020년 4월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993불, 3월 달에는 1233불, 2월 달에는 1416불, 그리고 1월 달에는 1789불인 거예요. 1월 달에 비정상적으로 지출이 높죠. 그래서 보니까 1월에 새로 회사 입사하기 전에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하나 갱신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든 비용이 788불인 거예요. 그래서 1월 지출은 1001불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의 평균 지출 비용은 1160.75불 반올림해서 1200불로 잡고 거기다가 신용카드 외에 그러니까 제 체킹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차 보험비 한 달에 200불까지 해서 보통 한 달 지출이 1400불 정도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70만 불을 모으기 위한 액션 플랜으로 돌아와서 제가 현재 수입과 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다가 이래저래 생각지도 못하게 나가는 지출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한 달에 500불씩 저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8%의 연이율로 10년 동안 모으면 9만 불 정도를 모으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축을 2배로 불려서 한 달에 1000불씩 연이율 8%로 10년 동안 모으게 되면 19만 불 정도를 모으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한 달에 500불을 저축을 해서 10년 뒤에는 9만 불, 그래 10만 불을 모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60만 불은 어떻게 모으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돈 모으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인컴,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expense, 소비를 줄여서 세이빙을 극대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소비 습관도 좋은 편이고 여기서 더 줄일 지출도 없어서 이 expense는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인컴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인컴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부업으로 Real Estate Agent가 되자였어요. 왜냐? 집을 사는 게 목표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는 분야고요.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점, 리얼터 일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리랜서 잡이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꾸준한 수입은 아니지만 건당 그래도 꽤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제 남편 친인 테런스가 예전에 리얼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테런스가 제가 리얼터가 되는 걸 엄청 지지를 하고 좋아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과 그리고 실력과 노력으로 어떤 결실을 이루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좀 약간 계속 일 벌리는 스타일이죠. 그쵸? 보통 리얼터는 고객이 집을 사거나 팔 때 거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집을 팔려는 분들한테는 좀 더 빨리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돕고,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그런 이상적인 집을 찾아드리고, 원하는 집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중간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리얼터는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면 커미션으로 집 판매 가격의 3%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1밀리언짜리 집을 사거나 팔면 약 3만 불의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리얼터 자격증을 올해 안에 딴다고 가정을 하고 첫 1, 2년 동안은 뉴비니까 계약을 한 건도 못 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첫 한 2, 3년 동안은 수입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냐면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 있죠. 사업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리얼터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목표만 향해서 막 가면 첫째,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둘째, 그 목표 달성에만 눈이 멀어서 앞에서 말했던 제가 항상 강조하는 honesty, integrity, professionalism, appreciation, compassion 이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소홀히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리얼터로 자리 잡는 시간을 좀 많이 두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게으른 거나 한 건 아니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특히 우리 벤치버분들한테 오랫동안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팟캐스터 그리고 리얼터가 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 리얼터 일을 통해서 10년 안에 60만 불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1년에 도대체 몇 건의 계약을 해야 될까요? 이 또한 생각을 해보면 변수가 되게 많죠. 집값도 천차만별이고 일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간접 비용도 다 다르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집 가격을 평균 그냥 1밀리언으로 정하고 3% 중에서 1%는 간접비로 사용을 하고 나는 2%를 저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의 계약당 2만 불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경우 제가 3년 뒤인 2022년부터 한 쿼터당 그러니까 3개월에 한 건의 계약을 해서 2만 불씩을 모으고 그걸 연이율 8%로 7년 동안 투자를 하면 2030년에는 약 74만 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우!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뀔 거고 목표액이나 시간이나 뭐 결혼, 출산, 은퇴 등을 고려를 하면 또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액션 플랜을 만들기에 딱인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열해 보니까 처음에 뚱그룹 잡는 것 같았던 내 집 장만의 꿈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꿈을 이룰지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요. 보세요. 먼저 제가 지금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면 한 달에 500불씩 모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캡틴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에어라인에 들어가면 수입은 더 늘어날 테니까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리얼터로 일해서 손님을 막 고객님을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막 100명, 10명의 손님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천천히 잘 준비해서 3년 뒤부터 1년에 딱 4분 혹은 내 가족이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가격의 집을 팔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조급한 마음도 없어지고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더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지큐의 10년 뒤 내 집 장만의 꿈을 What, Why, How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의 목표는 10년 뒤 내 집 장만이라는 아주 단순한 꿈에서 10년 뒤 메트로 밴쿠버에
2 밀리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10년 안에 70만 불 모으기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은 첫 번째, 지금처럼 생활하면서 매달 500불씩 저축하고, 두 번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얼터가 될 준비를 잘 하고, 세 번째, 연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찾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what, why, how의 파워를 확실히 실감하셨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뜬구름 잡듯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what, why, how를 사용해서 꿈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벤치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게 저의 액션 플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할게요. 이걸 그대로 베끼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지큐는 이렇게 했구나. 이걸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은 본인만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가계부나 뭐 버짓 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텅 빈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스프레드시트는 벤치버 페이스북 그룹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벤치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The Wealth Triangle, 부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Wealth Triangle은요, 14살에 홍콩에서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온 지금은 꽤 성공한 사업가인 댄 럭이라는 분이 개발한 부자 되는 공식 같은 건데요. 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몇 개에나 해당이 되는지 저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머, 배달 갈 시간이네. 밴쿠버 치킨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밴쿠버 생막걸리 사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핫한 집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리 길포드몰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정도? 저는 코키틀람 센터 근처 쪽에 살아요. 제가 저번에 알밤 막걸리 너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밤 막걸리는 현재 잠깐 판매가 중단된 상태여서 저는 오리지널 쌀 막걸리 4리터짜리랑 그리고 땅콩맛 막걸리, 그리고 청포도맛 막걸리 이렇게 사왔어요. 가격은 4리터짜리는 28불이고 그리고 작은 병은 원래는 750ml인데 지금은 특별히 1리터짜리를 7불에 팔고 계세요. 그리고 30불이 넘으면 배달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노스 밴쿠버까지 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집에 와서 제 남편인 테런스 그리고 우리 파일럿 하우스 멤버인 스테이시, LJ, 이펜과 함께 부침개를 붙여서 행복하게 막걸리 파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땠냐? 저와 함께 사는 파일럿 하우스 멤버들까지 포함한 5명의 솔직한 후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맛있어요. 먼저 오리지널 쌀 막걸리입니다. 오리지널 쌀 막걸리는 세 가지 중에 저의 페이버릿이었고요.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역시 이게 가장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쌀 막걸리의 정석 같은 느낌? 달달하고 너무 묽거나 진하지도 않고 딱 좋은 농도. 거기다가 생막걸리의 신선함까지 더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리커스토어에서 사 먹는 것과는 진짜 확실히 다른 방부제 넣지 않은 그런 건강한 맛이라고 할까요? 사장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이 좋아진대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 그냥 다 마셔버렸어요. 자, 다음 청포도 맛. 사실 땅콩 맛이랑 청포도 맛은요, 제가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오리지널 쌀 막걸리 맛 말고 다른 맛이 나는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신세계를 만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땅콩 맛이랑 청포도 맛은 저희 룸메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어요. 먼저 청포도 맛은 진짜 청포도를 갈아 넣었는지 청포도 펄프들이 막걸리에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감 자체는 되게 재미있고 좋았어요. 근데 쌀 막걸리가 달달한데 거기다가 청포도의 단맛까지 더해져서 진짜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2명의 멤버는 좋아했고 또 다른 2명의 멤버는 너무 달다고 안 좋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포도 맛이 약간 와인으로 치자면 아이스 와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부침개에 먹는 그 막걸리보다는 왠지 샴페인 잔에 따라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뭐 치즈나 넛이나 이런 견과류랑 우아하게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포도 막걸리로 앞으로 라이스 와인의 격을 좀 높여보죠. 그리고 땅콩 맛은 되게 재미있었는데 쌀 막걸리에 땅콩 버터를 한 스푼 넣고 믹서기로 돌린 맛? 약간 감이 딱 잡히시나요? 쌀 막걸리에 땅콩의 고소함이 추가된 그런 맛이었어요. 이 땅콩 맛도 멤버들 사이에서 2대2로 호불호가 딱 갈렸고요. 고소하다고 좋아하는 멤버도 있었고 그 고소함을 오히려 좀 싫어하는 멤버들도 있었어요. 결국 이거는 전적으로 땅콩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의견은요. 제가 이 청포도 맛, 땅콩 맛을 테스팅해보고 느낀 건 이런 무슨 맛 막걸리는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을 때 좋고 두 번째, 그럴 때 완전 실패할 정도로 두려운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술자리 모임에서 새로운 대화거리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좋은 아이템이고요. 나눠서 마시기 좋고. 네 번째, 술을 음미하기에, 그러니까 조금씩 마시기에 괜찮하다. 다섯 번째, 하지만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마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계속 마시면 좀 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실 자는 결국 진리는 오리지널 쌀 막걸리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벤치버 여러분은 알딸딸해지고 싶은 날 어떤 술을 찾으시나요? 저는 보통 레드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출출한데 밖에 비가 오면 막걸리에 부침개가 땡기고요. 출출한데 갈증이 나면 맥주가 땡기고 그러더라고요. 벤치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술 종류는 뭔가요? 혹은 여러분이 리커스토어에 가면 항상 집어들게 되는 그 아이템은 바로 뭔가요? 여러분의 리커스토어 구매 아이템을 페북 그룹에 남겨주세요. 혹시 벤치버분들 중에서 와인 좋아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 베리 향이 나는 묵직한 풀바디 레드 와인이 있으면 꼭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아니면 저는 이걸 마시는데 진짜 완전 강추,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세요 하고 저를 새로운 알코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그런 가이드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밴쿠버 사는 다리 저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에피소드 함께 해주신 모든 벤치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밴쿠버 수지큐 팟캐스트는 캐나다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자, 팟캐스트 듣는 방법은요.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 앱 혹은 팟빵 앱에서 밴쿠버 사는 수지큐를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꾹 눌렀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벤치버 분들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벤치버 페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검색창에 벤치버 이렇게 검색하면 그룹이 뜨니까요. 페북 그룹에 조인하셔서 에피소드 후기도 남겨주시고 제가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벤치버 분들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여러분만의 사연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쪼록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고 괜찮네 하면 별 레이팅이나 리뷰 달아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밴쿠버 사는 수지큐였고요. 벤치버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바른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